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시 민트TV 라이브를 합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임기 2년 단축 개헌에 대해서 짧게 요약 설명을 해드리고 지난 방송 이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또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우리가 직접 할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맡길까?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가 밝힌 결정문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이렇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지금 이거예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쏟고 있죠. 수많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하루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만들어내는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 주문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 어떻게 파면하느냐?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하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5년 5월 9일까지 이렇게 2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 이게 왜 헌법을 개정하는 게 국민이 직접 파면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투표해서 이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한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인가? 국민이 결정할 것인가? 이 투 트랙인 것이죠. 첫 번째 트랙인 헌법재판소로 가는 트랙은 탄핵입니다.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가면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민투표로 간다는 건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 결정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인가? 국민이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국민투표로 끝내자라는 것을 계속 제안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로 끝낸다는 것은 국민 소환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칙을 개정해서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발의를 합니다. 150명의 의원이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표결하는데 제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총선거인단의 과반수, 다시 말해서 그냥 국민 과반수,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국민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로 확정짓는 방법. 뭘 확정짓는다고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것을 국민투표로 확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동안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건 하야, 자진 하차건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빨리 물러나라, 아니면 빨리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요구하시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하게 종결한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라, 이겁니다. 두 번째가 면책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 물려야 된다, 잘못한 거 처벌해야 된다, 심지어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요구됐던 핵심입니다. 빠르게 끝낸다, 면책 안 된다,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진짜 핵심은 국민이 직접 끝낸답니다. 국민이 내 손으로 심판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혹은 국회에게, 헌법재판소에게 해라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할게 라고 직접 심판하는 거 얼마나 간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정치권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 뜻과 정치권의 의사가 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파면한다는 국민투표만 가능한 것이죠. 자, 핵심은요, 이겁니다. 탄핵보다 국민투표가 더 빠를 수 있다. 또 하나는 직접 심판한다입니다. 과연 탄핵보다 빠를까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그게 헌재로 넘어가서 심판 끝날 때까지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하면 우리 헌법 규정상 한 110여일 왔다 갔다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60일을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탄핵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보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게 헌법 개정이 합의 가능성이, 정치권의 여야 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래도 손잡고 나갔다, 돌 하나 더 올려놨다 라고 국민들께 평가받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아쉬운 게, 지난 총선 때 야권이 단독으로 200석을 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진짜 정치권에서, 우리 한국사의 정치권에서, 정말 정치사에서 사라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는 야권에게 200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 맞게 지금 주어진 정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고려하고 국민들께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탄핵도 200석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도 200석이 필요한데, 둘 다 똑같이 200석이 필요한 상태에서 여당은 탄핵보다는 개헌 쪽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전제는, 저는 이 두 가지의 전제는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가 되고 통과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제가 돼야 국민의힘도 탄핵이든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이든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그리고 그 관철되는 과정에서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 개헌으로 갈지는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을 파면하는데 파면의 주체가 헌법재판소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결정을 국회에서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타협 가능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 시기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시작되는 그 시기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11월 28일 날 특검법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 날인데 그날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은 탄핵 혹은 개헌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에서 먼저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한 30여 분 정도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직접 심판한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갑자기 또 판례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심플합니다. 임명권,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자, 이것을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에는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파면권, 해임권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파면을 시키는 거니까 파면권. 선출권에는 파면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국민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연대의 목표는 크게 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죠. 기존의 임기 1년 단축 개헌안들이 논의가 됐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이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이유는 탄핵보다 느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면책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기 2년 단축은 탄핵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면책은 절대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고 그래서 특검법부터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면책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기 2년 단축 개헌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하나가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 이 국민주권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한다라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촛불 혁명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죠.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진상규명, 진실을 밝혀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호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점들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해라라는 많은 목소리들, 유가족 협의회도 그렇고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뭐 노동 문제, 아니면 환경 기후 문제, 여성 문제, 안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아젠다들과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리고 거리와 온라인에 그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탄핵은 누군가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과감하게 파면시키는 것에 초집중, 미세하게 집중한 절차라면 개헌은 파면의 효과도 가져오지만 그러니까 탄핵을 국민투표로 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개헌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세력들과의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연대는 폭넓은 시민사회의 연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들 먼저 좀 볼까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민투표로 가려면 지금 국민투표법이 일부가 헌법 불합치되어 있어서 국민투표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는데요. 그것도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해? 라고 좀 걱정하실 수도 있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헌은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연합해 있으면 대통령 거부권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200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고 가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절차, 국민투표까지 다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잘 순조롭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탄핵이라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은 역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합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기에 탄핵과 개헌이 동시에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개헌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그 60일이라는 기간을 매우 신속하게 짧게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로 가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인지를 미리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면책 안 된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탄핵으로 가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들이 다 박탈된다. 그런데 개헌으로 가면 그거 박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아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대통령의 잘못도 처벌하겠다고 했죠. 대통령의 잘못이 처벌되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탄핵의 효과와 시간차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예우가 다 박탈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소환 개헌 진행을 할 때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게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에는 결국은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도 200석, 개헌도 200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하고 여당의 이탈이 필요한데 여당의 이탈 가능성은 그래도 개헌이 이탈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탄핵을 먼저 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개헌으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과 개헌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양쪽 날개입니다. 새가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양쪽 날개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확실할지는 최종적인 결정 순간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탄핵을 먼저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개헌으로 가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말씀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제가 여당에서 탄핵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탄핵을 동의만 한다면 탄핵을 먼저 가서 직무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개헌으로
임기를 마무리시키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면 이런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진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를 아예 명시적으로 두는 방법. 물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두자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할 수 있죠. 어쨌든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두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헌법 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탄핵 제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지금 탄핵 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선출직에 대한 탄핵 제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탄핵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 혹은 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개헌 이 정도만 개헌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부칙을 고쳐서 임기를 단축시키고 국민 소환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진짜 엉망진창인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정말 너무 무능하고 너무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17%까지 내려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30%만 돼도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킨다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저 대통령을 헌법을 개정해서 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할 때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너무 못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겠다. 혹은 전쟁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민생이 파탄났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국민 소환이 가능하냐라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정치 현실상 가능할지는 그때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행한 헌정사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자, 또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에 임기를 2년 단축시키면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까? 이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은 부칙을 바꿔서 지금 현재 대통령, 개헌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다라고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앞에 대통령 임기 조항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 5년 단임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은 5년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헌법을 기왕 바꾸는 김에 부칙으로 임기 2년도 단축시키지만 앞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가자라는 게 합의가 돼서 4년 중임제로 만약에 바꾸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임기가 4년 중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면 4년, 일을 잘하면 8년까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으면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를 2년 단축시킨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한정해서 임기를 단축시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정말 끊임없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의원 내각제 절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이고요. 앞에 대통령의 임기를 우리가 만약에 고친다면
4년 중임제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제죠.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정치적 심판을 한번 받고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만 잘하면 8년짜리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원 내각제입니까? 더 강력한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절대 반대죠. 아까 개헌할 때 개헌이 어떻게 확정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만약에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투표할 때 부결시키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에요. 의회가,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면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을 정치권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할 때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하다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이 부결돼 버릴 수 있어서 그런 도전, 무모한 도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결세 반대할 것이니까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이다 라는 우려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의원 내각제로 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그대로 갈 것이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보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 헌정사 중에 의원 내각제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헌정사에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로 갔었다 실패했고 그게 이제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의 쿠데타로 결국에는 막을 내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지금 글로벌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훨씬 맞고 유리하고 안정적인 체제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키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임기가 2년 단축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이거 막 제소해서 이거 나중에 헌법 개헌한 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생각의 틀을 한번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률을 개정할 때는 현재 헌법에 이 배치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개정을 하지만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존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를 왜 고민합니까? 그 헌법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헌법 개정권자, 헌법 제정권자의 국민이 주권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헌법을 주권자가 다시 바꾸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주권자예요.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이만큼 크다. 그리고 그 큰 권한을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을 헌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주권자의 힘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헌법재판을 하면 그때의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인데 주권자가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가 바꾼 그 헌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옛날 헌법을 가져와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헌법을 우리가 바꿀 때 헌법 부칙에 헌법 개정 절차와 과정과 관련해서 헌법적 쟁송을 할 수 없다라는 부칙 규정도 아예 못 박아놓고 그걸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이제 개헌 절차가 불이 붙어서 논의가 되면 그때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습니다. 이제 당신 얘기하는 거 알아들었고 나는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셨다 쳐요. 그러면 무엇을 할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죠. 첫 번째,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알고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 2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면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의 첫 반응은 개헌 그거 안 돼 위험해 혹은 너무 어려워 그냥 강력하게 빠르게 탄핵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이 개헌의 임기 2년 단축 개헌의 장점과 의미,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이 의미를 들으시면 입장이 바뀌십니다.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혹은 내가 직접 심판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생각들이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탄핵을 배제하고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로 바로 가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는 게 현재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설득을 당했으면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고 싶다. 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세 번째는 개헌연대와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개헌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개헌연대는 이제 국회에서 개헌 절차를 거치는 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국회 개헌연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것들을 또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헌법 개정 국민 투표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헌연대와 시민사회,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지금부터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에 그 결정문에 제가 직접 서명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심플한 주문이죠?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 제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 결정문은 제가 만든 결정문입니다. 헌재가 만든 결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제가 만든 결정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